이번에는 더 프리미엄 말고 의식주주를 운영하고 계시는 강강루 대표님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표님과 2부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3분기 영업이익 시즌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조선주도 발표했고, 삼성전자도 잠정 실적 발표했고, 하이닉스도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변동성들이 꽤 크게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영업이익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걸로 저는 일단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년까지 실적들을 땡겨서 지금 주가가 미리 선반영한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향후에 반도체를 비롯한 실적들을 좋게 보면서 딱 그 섹터들만 사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일단 영업이익 추정치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일단은 전망. 그리고 결국은 시장이 가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인데 두 개 중에 어떤 게 좋은지 이제 변곡점이 좀 온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느 쪽을 더 봐야 될까? 저는 이제 일단 코스피 영업이익 전망도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차트를 제가 하나 그려왔습니다만 금년에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는 게 전체적으로 290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는 얼마죠? 16% 올라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수치가 아니고 시장의 컨센서스입니다. 근데 26년에는 금년도에 영업이익 올라가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간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9%나 올라간다. 그 주된 원인은 어딜까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죠.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추정 폭들이 상당히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컨센서스라는 게 중간값이기 때문에 저 위에 아주 그 뭐랄까요? 더 좋게 보는 회사들 값이 아니거든요. 더 좋게 보는 회사들 값을 였다가 376조였다가 더해버리면 이게 뭐 400조를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예단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버퍼를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렇지만은 27년에 가서는 증가폭, 증가율 자체가 10%로 좀 둔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주식을 할 때는 1년을 먼저 보고 달리잖아요. 그렇죠. 29% 지금 늘어난다고 보고 지금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월이죠? 10월의 말입니다. 한 2개월 남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언제 거를 지금 보고 달리고 있습니까? 26년에 10월까지의 숫자를 보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거를 온전히 다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5년 밸류에이션을 볼지, 25년 영업이익을 볼지, 26년을 볼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지난번에도 여기 와서 제가 영어를 써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절대로 뒤를 쳐다보지 마라. Don't look bac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ook forward. 앞을 봐라요. 앞을 봐. 그래서 12개월을 좀 우리가 선행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12개월을 선행해서 보면 26년은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이 29% 늘어난다. 여기서 근데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만큼 달려간 거다. 그 뒤에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27년부터는 조금 증가율은 좀 줄어드네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아마 아직 시장에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반도체, 미국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제가 이거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게 수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시죠. 26년에 삼성전자가 62조잖아요. 근데 여기서 36조에서 62조로 가잖아요. 올라가는 폭이 뭡니까? 거의 뭐 90% 정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27년 갈 때는 64조, 꼴랑 2조 올라가는 이런 느낌으로 둔화되잖아요. 확실히.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부터 올라가는 건 상당히 커요. 41조에서 59조 크잖아요. 거의 뭐 50%가 늘어나니까. 근데 후년에 늘어나는 거 보면 3조 늘어나는 성장률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 주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팔고 싶어 할까요? 1년 전에. 1년 전에 팔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26년에 아마 후반기에 가면서 내년 전망이 생각보다 이렇게 증가율이 금년 같지 않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제 코멘테이터들이 많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뭐 올라가는 모멘텀, 이익이 늘어나는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딱 그 참고 사람 볼 게 2016, 17, 18년도 아마 보시면 될 겁니다. 아마 삼성전자 최고점이 2018년 1월에 나왔어요. 2018년 1월에 나오고 그해 영업이익 실적은 사실 2018년 내내 2018년 실적은 최고치 나왔거든요. 59조.
근데 주가는 2018년 1월이 고점이었죠. 근데 재밌는 네. 거는 애널리스트들은 좀 후행하는 느낌이 있어요. 아, 네. 이익 잘 나오면 뭐라고 그러죠? 저평가. 저평가. 주가는 내려가고. 계속 더 저평가죠. 네,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뭐 하죠? 이익을 후려치죠. 네. 뒤따라오면서. 네. 그래서 맨날 욕을 얻어먹죠. 네. 네. 그때 딱 그 케이스가 2018년이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절대적인 뭐 규모 이제 하이닉스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부분들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하이닉스가 지금 얼마나 네. 올라왔냐 이렇게 보면 네네네. 괄목 상대할 만하죠. 진짜로 우리가 네. 20년, 22년 볼까요? 뭐 3%에서 5%이 정도잖아요. 네.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코스피에서의 네. 영업이익 비중이. 근데 금년도 보시죠. 14%까지 왔어요. 삼성전자보다도 더 많아졌죠. 네. 내년에 이제 좀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네. 뒤집어져도 그래도 16%.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크게 늘어나는 이 하이닉스가 맞고 네. 뭐 삼성전자도 금년까지는 좀 꿀꿀했죠. 그렇죠. 12%좀 영업이익이 안 좋았으니까. 네. 근데 금년 3분기부터 이제 돌아서는 느낌이 확실히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17%까지는 갈 거다. 그러면 이 양사가 차지하는 게 16 더하기 17 하면 34%잖아요. 네, 지금 우리 그러네요. 시가총액 비중이 얼마인가요? 31%입니다. 둘이 합쳐서? 둘이 합쳐서. 네, 네. 그러면 앞으로 남은 이제 12개월 동안은 그 3% 포인트를 뭐 더 채우고 갈 네. 거냐, 말 거냐 그 네. 생각을 할 건데 그거를 이제 27년 거를 또 감안하는 분들은 네. 야 여기는 봐라 15, 15니까 좀 반반. 30%니까 네. 이 중간 정도 어디 뭐 한 32%나 32.5나 어디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좀 있겠구나라고 봤을 네. 때는 상방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는 건 아니죠. 금년에 하이닉스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연초 대비 그렇죠. 한 190% 네. 올랐을 거예요. 삼성전자도 한 100% 정도 올랐을걸요. 네.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은 내년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냥 아주 뭐 평범한 그 한 네. 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SS 관련주라고 하시는 건가요? 제가 SS 관련주를 네. 제 강관의 의식주주 게시판에 거기서? 제가 처음으로 제가 신조 아주 만드는 명수입니다. K증시혁명도 제가 처음 네. 썼잖아요. 네. SS는 뭐냐면 삼성전자, 네. 영어로 하면 삼성 일렉트로닉스예요. 네. 그 S. SK 하이닉스의 하이닉스. S. 그래서 네. SK. 그리고 삼성전자를 일컫는 말을 제가 쓰고 네. 있어요. 왜냐면 이게 파워포인트 만들 때 삼성전자가 SK 네. 하이닉스 길이 너무가 길어요. 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SS. 그러니까 너무 쉬워요. 근데 독일 때문에 조금 SS가 느낌이 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네. SS는 SS니까 어쨌든 관련주. 거기에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했던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 삼성물산. 물산. 또 S로 시작하잖아요. 네. SK 생명.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스퀘어. SK 스퀘어. 네. 또 S로 시작하는 그렇죠. 거니까 S 브라더스죠. SS 관련주는 딱 그 정도만 보시나요? 물산 스퀘어? 일단은 이 바운더리 네. 안에서는 왜냐하면 그것까지 시총을 넣으면 1%가 더 늘어납니다. 아, 그 네. 삼성물산이 1%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를 들고 있는 네. SK 스퀘어도 한 시총 비중이 1% 돼요. 네. 그거까지 한다고 보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31% 시총이 아니고 33%까지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이 33%를 안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대적인 빈곤감이나 뭐 박탈감 이런 네, 것들이 그렇죠. 좀 있을 수가 네, 있어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지주사도 예전에 이제 커버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앞으로 상법 개정이나 지배구조 개선이나 이런 쪽에서 뭔가 모멘텀이 있다고 치면은 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좋지만 이런 주변주들도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떤가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너무 SS 관련주들만 본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을 또 하나 이끌고 가는 게 원전도 있고요. 전력 인프라 그룹주도 있고요. 그 다음에 HD 현대그룹, 뭐 조선주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시장을 끌고 가는 큰 섹터, 다른 섹터 중에 하나예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시총 5위까지 어느새 네. 올라왔습니다. 네. 조금 밸류에이션의 관점으로 보면 좀 비싼 거는 아닌가요? 밸류에이션은 저는 싸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네. 나와서 어디든 네. 가도 저는 밸류에이션이 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밸류에이션은 비쌉니다. 그렇죠. 미국 S&P 500도 밸류에이션 상당히 비싸고요. 비싸죠. 네. 미국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의 밸류에이션을 지금 네. 보이고 있습니다. 절대 지수도 사상 최고치지만 밸류에이션도 또한 그러하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고 있어요. 그런 상태인데 밸류에이션 높다고 주가가 안 가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저도 아니죠. 뭐 네. 이렇게 주식 시장에 36년 있으면서 그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네. 밸류를 엄청 많이 본다면 보는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거 제대로 배운 거야 이런 생각들을 그렇죠. 할 정도로 진짜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세상에 힘이 그렇죠. 이렇게 쏠리고 갈 네. 때는 큰 물결이 쏠릴 맞습니다. 때는 어마어마한 고평가 가도 그걸 용인하는 시장이 되어 네. 버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일 앞에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원전 쪽은 네. 조금 이렇게 이게 뭐랄까요?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중시하지 않는 이런 네. 느낌의 멘트가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신재생 쪽으로 뭐 정책의 방점이 찍힐 것 같으니까 이제 원전 쪽을 조금 우려하는 그런 시기가 약간은 있었습니다만 그걸 딛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 차트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때가 벌써 여기거든요. 한 달, 두 달 네. 전 얘기예요. 네, 근데 네. 그 뒤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갔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올라가는 게 뭐 원전 가지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가스 발전이라는 것도 또 그렇죠. 있잖아요. 최근에 네. 어떤 뉴스도 네. 나왔고 여기 맞습니다. 위에 있는 비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네. 거에서 같이 이제 올라가는 거니까 에너지 관련주 이렇게 좀 인식을 하면서 지금 올라가는 건데 원전이 붙으면 더 좋죠.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에이펙이나 뭐 이런 데 관련돼 가지고 네.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또 미국하고 또 옛날에 그렇죠. 맺었던 그런 계약이 좀 변경되는 거 아니야? 네. 아니면 미국 시장을 우리가 같이 가서 같이 막 열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하면 우리 시장, 우리 원전 시장은 국내는 좁잖아요. 거의 그렇죠. 예, 근데 해외로 가서 특히 안 열려 있던 거의 없다시피 방치돼 있던 미국 시장을 열러 가는데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제일 앞장에 서 있다 그러면 그렇죠. 뭐 볼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모르는 거죠. 야, 네가 5년 후 10년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네. 충분히 지금 프리미엄을 주고 아. 있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따라가고 네.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괴리율로 봤을 때 제가 항상 이제 목표 주가 대비 괴리율을 네. 말씀을 드리는데 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네. 컨센서스 기준인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 이제 4%밖에 안 남은 이런 많이 느낌이에요. 올라왔다? 많이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이제 네. 애널리스트들이 더 올리는 데도 나왔죠. 최근에 뭐 목표 주가 10만 원 하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기준으로 하면 뭐 상당히 남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 전체 평균 중간값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4%인데 다른 뭐 원전 네. 관련주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BHI, 한전, KPS 저기 없는 게 한국전력. 네. 네, 한국전력이 없네요. 그 경기 방어주 성격 저는 한국전력도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오늘처럼 시장 흔들릴 때 한전 약간 경기 방어주였는데 요즘 거의 원전 주식으로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전력도 한번 나중에 같이 짚어주시면 다음에 오실 때 감사하겠습니다. 또 있고 그 다음에 조선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삼성중공업이 불을 좀 뿜었고요. 네, HD 현대그룹, 현대중공업이랑 미포조선이 이제 12월 달에 합병 때문에 거래 정지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잘못하다가는 이제 한 달 자금이 묶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불을 뿜는 흐름 나왔고 일단 특히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주사 이슈까지도 같이 있죠. 그래서 HD 현대그룹이 새로운 또 전성기를 조선 섹터 자체가 좀 2006년, 7년, 8년 그때 전성기 이후에 거의 한 15년이 뭐예요? 한 거의 20년 만에 찾아오는 전성기를 다시 계속 하고 양치기 있습니다. 선언했잖아요. 네. 예. 조선주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네. 뭐 상당히 업 자체는 좋아요. 네. 업 자체는 좋아요. 네. 근데 이제 근데 네. 주가가 상당히 좀 빨리 올라왔다. 올라와 있다 이런 네. 느낌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저희 이제 의식주주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이 최상위에 있는 게 HD 현대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주가가 좀 덜 네.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언뜻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아이고 야 너무 급하게 어제도 네. 오르고 이렇게 있는데 그런 지주사 같은 회사들은 사실은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각 이제 증권사에서 지주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네. HD 현대 같은 데는 복잡합니다. 밑에 HD 네. 한국조선해양 있죠. 중간 지주사잖아요. 네. 한국조선해양이 뭘 들고 있어요? 밑에 HD 현대중공업을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HD 현대가 또 옆으로 현대 일렉트릭을 또 들고 있잖아요. 네. 그 HD 현대가 또 오일뱅크도 있잖아요. 네. 오일뱅크. 비상장이죠? 다 들고 있어요. 네. 비상장이지만. 네. 근데 그런 데인데 조선이 올라가서 HD 현대가 좋아질 그런 요소도 있는 거고. 네. HD 현대 일렉트릭도 주가 보세요.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네. 최근에 또 실적 나오니까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다 상향을 해버리고 실적도 네. 다 올려버렸죠. 네. 그렇게 올렸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이거 일거에 소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네. 이제 기대감이 계속 빌드업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HD 현대그룹 우리가 금년 초에는 어디가 좋았습니까? 한화자 들어가면 그냥 그렇죠. 막 난리였잖아요. 네. 근데 하반기 들어가면서는 HD 현대자 들어가면 지금 난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반기는 하나그룹의 전성시대, 네. 하반기에는 지금 HD그룹, 현대그룹의 전성시대가 네. 아니겠느냐. 그럴 정도로 지금 주가들이 불을 뿜고 있다. 네.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뭐 주가면으로만 볼 게 아니라 이제 타겟 프라이스, 우리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도 네. 좀 봐야 되는데 밑에 보시죠. 여기 적정 주가라고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 더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간 경우도 나오고 네. 있어요. 네. 급기야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곧 합병에 들어가는 현대 미포나 중공업. 현대 중공업 이런 데들은 약간의 여유가 있으니까 야, 네. 그러면 합병 들어갈 때 내가 그냥 가지고 견뎌보자 네. 라는 분들도 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면서 HD 현대그룹은 좀 바라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